네이버 지회 지장님께서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이자 네이버 지회장 맡고 있는 오세훈입니다. 일단 몇 가지 정부와 국회 당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분 매각이 불러오는 좀 악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통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한 국가적 압박에 의해서 지분 매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와 라인이 쌓아온 이 글로벌 IT 기술이 유출된다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네이버의 기술 독립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대한 기술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지분 매각이 되었을 때는 라인 플러스에 대한 어떤 기술 독립도 시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인력들이 고용 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어떤 나쁜 선례가 지분 매각으로 기결되었을 때 국내 IT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사실 제트홀딩스가 없어지고 LI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상장사를 A홀딩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1대1로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는 A홀딩스가 LI 코퍼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이 A홀딩스와 LI 코퍼레이션이 한국에 있는 이 개발사들을 지금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한국에 있는 개발사들인데요. 이 개발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500여 명의 국내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이 국내 계열사 분들의 이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A홀딩스가 라인뿐만 아니라 스노우, 웹툰이 네이버 제트 이런 주식들도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글로벌 서비스들이 일본이랑 다른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데 어떤 그걸 주기 위해서 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일단 라인은 일본의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10억 명의 글로벌 이용자를 갖고 있고 대만과 태국 그리고 동남아에만 이제 2억 명 이상의 어떤 이용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 서비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단순한 어떤 메신저 서비스가 아니라 이걸 기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측면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라인이 여러 국내 기술, 네이버 갖고 있는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이것도 좀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실제 이제 이 구성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인에 대한 애사심, 이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라인의 전 직원이 죽을 힘을 다해서 키운 거다. 이걸 뺏기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뺏기려고 야근하면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라인 플러스의 어떤 역할과 비전이 축소될 우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업무들이 사라지고 우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어떤 걱정들을 이제 구성원들이 해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됐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 지난 화요일에 이제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면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정부는 잘못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변호해주는 그런 동어반복의 입장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명시적인 이 행정지도의 기한이었던 7월 1일까지는 네이버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약간 미뤄뒀는데, 이게 문제가 지분 매각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던 행정지도의 어떤 시기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마치 전혀 일본 정부의 압박이 없었고 그냥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제 매각하는 거라는 약간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한 어떤 시간 벌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서비스고 이 글로벌 서비스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게 되면 마치 이제 거북선 기술자들이 넘어가고 그 기술이 탈취되고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처럼 이런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그냥 압박은 사라지지 않는데 받은 압박은 사라지지 않지만 나중에 글로벌 서비스가 유출되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계속해서 사실 정부와 그리고 특히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네이버 노동조합이 명확하게 지금 지분 반대 매각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분 매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 저희만으로 이걸 타개해 나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은 이 문제가 분명히 일본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사고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분을 매각하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건 이건 마치 약간 우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성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위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결국 소극적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외교 문제로 불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유감이 있고 이건 네이버에서 진짜 어렵게 키워온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서비스를 어떤 외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빼앗기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예로 락앤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이제 해외 자본인 그 홍콩 사모펀드에 넘어간 다음에 지금 권고사직, 그 다음에 정리해고, 희망퇴직,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예로 이 우리나라의 어떤 훌륭한 기술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고용을 잃는 방식으로 기술이 망가진다는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건 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고용을 잃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과 서비스가 침탈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권에서 계속 이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대한민국의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딱 세 가지만 제가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글로벌 서비스가 침탈된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잘 만들어온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글로벌 서비스의 그 진출을 하는 교두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그 네이버에서 사라지는 것이 분명히 네이버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최대 주주 중에 하나인 그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 주실 걸 요청드리고 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 있어서 외교 문제가 없었는지를 꼭 살펴달라는 겁니다. 국제통상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7월 1일이 지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줬던 압박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받고 있는 압박은 여전히 지금 옥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일이 없었는지, 외교적으로 부당한 처사가 없었는지를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런 글로벌 서비스들이 그 해외에서 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일본이 EU와 미국과는 그 데이터 이동 협정이라는 걸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가 당연히 일본 안에서만 데이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동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 데이터 이동 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동 협정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장벽이 되는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의 노동자인 구성원이 피해를 받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이어진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